혹시 방귀가 아닌데 따뜻한 무언가가 팬티를 적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죠. 나도 이제 나이 들었나? 혹시 나만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현상은 단순히 나이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무언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30년간 내과 진료를 해오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왔던 의사로서 당신에게 요실금을 예방하고 이미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당신의 건강을 위한 아주 솔직하고 중요한 이야기로 바꿔보죠. 이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몸과 마음을 위한 유익한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실금은 단순히 소변이 새는 병이라는 피상적인 정의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의 중심부, 즉 코어 근육이 약해졌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의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요실금은 그 연결고리 중 하나가 약해졌음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출산 과정에서 겪는 골반의 변화, 여성의 폐경과 남성의 갱년기에서 오는 호르몬 저하, 과도한 체중으로 인한 복부 압력 증가, 잦은 기침을 유발하는 만성 질환, 그리고 배변 시 힘을 많이 주게 되는 변비와 같은 일상적인 요인들이 복부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우리의 몸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흔히 간과되는 근육 중 하나인 골반저근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킵니다. 이 골반저근은 방광을 든든하게 지탱하고 소변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만 배출되도록 섬세하게 조절해주는 말 그대로 우리의 마지막 보루이자 힘줄과 같은 존재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특히 여성의 경우 3명 중 1명꼴로 남성도 전립선 수술 후 10명 중 1명 이상이 이 요실금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이 문제를 치료받지 않고 방치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요실금에 대해 부끄럽다고 느끼고 혼자 감내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진짜 부끄러운 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삶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요실금은 당신의 삶을 구속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질병이지 당신의 존엄성을 해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요실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기 다른 원인과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증상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올바른 치료와 관리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첫째, 복압성 요실금. 이는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로 우리가 기침하거나 크게 웃을 때 혹은 갑자기 뛰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처럼 복부의 압력이 가해지는 순간 소변이 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압력이 방광을 압박하여 소변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골반저근이 약해져 방광을 충분히 지지하지 못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둘째, 절박성 요실금. 이는 갑자기 소변이 너무나 마려워서 도저히 참을 수 없고 화장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소변을 흘리는 경우입니다. 방광이 과민하게 반응하여 소변이 가득 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요일을 느끼게 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며 이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변을 지리게 됩니다. 셋째, 혼합형 요실금. 이 유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 증상만 겪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증상으로 인해 더 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일류성 요실금은 방광이 너무 가득 차서 더 이상 소변을 저장할 수 없어 마치 댐이 넘치듯이 소변이 조금씩 넘쳐 흐르는 경우입니다. 방광이 제대로 비워지지 않아 만성적으로 소변이 조금씩 흐르게 되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신경학적 문제나 방광 출구 폐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 중 자신의 증상이 어떤 형태의 요실금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진단받고 그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시작한다면 90% 이상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회복과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실금 치료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특별한 장비나 장소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케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요실금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기본 중의 기본이며 수많은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힙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그 편안한 자세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 마치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혹은 방귀를 참는 것처럼 항문과 질 그리고 요도 주변의 근육들을 5초간 천천히 조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마치 엘리베이터가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듯 서서히 조이는 느낌으로 골반적은 전체를 끌어올린다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5초 동안 천천히 힘을 빼며 풀어줍니다. 이 동작을 5초 수축, 5초 휴식의 일정한 리듬으로 10회 반복하고 이를 하루에 3번만 꾸준히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와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숨을 참지 않는 것입니다. 숨을 참으면 복압이 올라가 오히려 골반저근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에 힘을 주거나 엉덩이,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직 골반저근에만 집중하여 천천히 부드럽게 그러나 정확하고 강하게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세와 집중이 이 운동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두 번째는 브리지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케겔 운동과 함께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동시에 코어 근육과 둔근까지 단련할 수 있는 전신 운동의 이점도 있습니다.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을 어깨 너비로 벌려 바닥에 단단히 밀착시킵니다. 팔은 몸통 옆에 편안하게 내려놓거나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균형을 잡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복근에 힘을 주어 엉덩이와 허벅지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듭니다. 엉덩이가 충분히 올라가면 그 상태에서 골반저근을 마치 케겔 운동을 하듯이 조입니다. 이때 방광을 위로 끌어올린다는 상상을 하면서 힘을 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엉덩이가 최고점에 달했을 때 2에서 3초간 잠시 멈췄다가 숨을 들이쉬면서 천천히 다시 내려옵니다. 이 동작을 10회에서 15회 반복하고 2에서 3세트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꾸준히 하면 골반저근뿐만 아니라 둔근과 허리, 근육까지 강화되어 전반적인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스쿼트 변형 동작입니다. 일반적인 스쿼트가 하체 강화에 좋지만 요실금 개선을 위한 변형 스쿼트는 골반저근의 수축과 이완에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선 후 숨을 들이쉬면서 무릎을 구부려 의자에 앉듯이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때 허리가 굽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앉은 자세에서 잠시 멈추면서 골반저근을 조입니다. 마치 소변을 참는 것처럼 강하게 수축하세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일어서면서 골반저근을 이완합니다. 이 동작을 하는 동안 복식 호흡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앉고 내쉬면서 일어나는 리듬에 맞춰 골반저근을 수축, 이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습하세요. 처음에는 거울을 보면서 자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단 3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의 투자로 그날 이후 당신의 아침은 훨씬 더 상쾌하고 자신감 넘치는 마른 상태의 팬티로 시작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가 당신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꾸준함이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하고 때로는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광과 근육 그리고 전반적인 몸의 건강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만들어지고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요실금 증상의 개선과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제가 직접 임상에서 수많은 환자분들께 추천하여 좋은 결과를 보았고 과학적으로도 그 효능이 입증된 5가지 식품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요실금 증상을 완화하고 방광 기능을 강화하며 전반적인 골반 건강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이 작고 고소한 씨앗에는 아연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방광 근육의 수축력을 높여주고 신경 기능을 안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이며 아연은 면역력 강화와 세포 재생에 기여합니다. 또한 남성의 경우 전립선 건강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박씨의 리그난 성분은 남성 호르몬 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립선 비대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주맥 30지 정도를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호박씨는 칼로리가 다소 높으므로 과도한 섭취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석류입니다. 석류는 여성의 과일이라고 불릴 만큼 여성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석류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피토에스트로겐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방광과 요도의 점막 및 근육의 탄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폐경 이후 여성들의 경우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서 질과 요도 점막이 위축되고 탄력이 떨어져 요실금이 발생하기 쉬운데 석류는 이러한 변화를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여 전반적인 세포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석류는 당분이 많으므로 당뇨병 환자분들은 섭취량에 주의하거나 주스 형태보다는 과육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요거트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거트는 장 건강을 지켜주는 데 탁월하며 이는 요실금 관리에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변비가 생기기 쉽고 만성 변비는 배변 시 복부에 힘을 주게 하여 복부 압력을 높이고 골반 저근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트에 함유된 유익균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결과적으로 복부 압력을 줄여 방광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요거트의 칼슘과 단백질은 근육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유당이 없는 무당 요거트나 식물성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설탕이 많이 함유된 가당 요거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검은 콩과 콩나물입니다. 이 두 식품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근육의 노화를 늦추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소플라본은 특히 폐경 여성의 에스트로겐 부족으로 인한 요실금 증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은 콩과 콩나물은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손상된 근육의 회복과 강화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골반 저근을 포함한 전신 근육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단 가공된 콩 음료보다는 직접 삶거나 조리한 콩과 콩나물을 섭취하는 것이 불필요한 첨가물 없이 영양분을 온전히 섭취하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콩 요리를 통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비트와 레몬즙 주스입니다. 이 조합은 생각보다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비트에는 질산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됩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방광 근육까지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방광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방광 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면 근육의 수축력과 이완 능력이 향상되어 요실금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더하면 비트의 효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 증진과 전반적인 세포 건강에도 좋습니다. 상큼한 맛으로 비트의 독특한 맛을 중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 위산과다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은 섭취에 주의하거나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장 결석에 위험이 있는 분들은 비트 섭취를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식품은 결코 약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의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연료와 같으며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요실금 관리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운동과 음식, 이 2가지가 아무리 탁월하고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른 습관이 더해지지 않으면 완벽한 회복과 지속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은 요실금 증상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카페인과 탄산음료 섭취를 과감하게 줄이세요. 커피, 홍차, 녹차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와 콜라, 사이다 등 탄산이 포함된 음료는 방광을 자극하여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갑작스러운 요일을 유발하는 급박료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방광에 부담을 주는 것이죠. 가능한 한 카페인과 탄산이 없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방광 자극 음료는 제한적으로 섭취하거나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체중을 5%만 줄여도 요실금 증상이 무려 50%나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복부 비만은 방광에 지속적이고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허리둘레가 늘어날수록 방광에 가해지는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면 작은 체중 감량만으로도 방광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즉각적인 요실금 증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셋째, 소변을 너무 오래 참지 마세요. 소변을 지나치게 오래 참으면 방광이 과도하게 팽창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방광 근육의 탄력이 저하되거나 감각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방광의 기능 저하로 이어져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규칙적인 간격으로 화장실을 방문하여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에서 3시간마다 한 번씩 소변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자기 전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중에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횟수가 잦아지면 숙면을 방해하고 이는 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잠자리에 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을 해소할 정도의 소량만 마시는 것이 숙면에도 도움이 되며 방광의 야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변비와 만성 기침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치료하세요. 만성 변비는 배변 시 복부에 과도하게 힘을 주게 하여 복압을 높이고 이는 골반저근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섬유질 섭취를 늘리고 충분한 수분을 마시며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기나 알레르기 등으로 인한 만성 기침 역시 복압을 지속적으로 높여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침이 지속된다면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일상 속의 작은 습관의 변화들이 모여 당신의 몸에 큰 회복과 건강한 삶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꾸준한 노력이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요실금은 결코 불치병이 아니며 단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 단계를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운동과 생활요법. 이것이 요실금 치료의 핵심이자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케겔 운동, 브리지 운동, 스쿼트 변형 동작과 함께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카페인 줄이기, 체중 관리, 규칙적인 배뇨 습관, 변비 기침 조절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을 꾸준히 3개월만 실천해 보세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 1단계만으로도 놀라운 증상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2단계, 만약 1단계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전기자극 치료나 바이오 피드백과 같은 비침습적 치료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치료법들은 약해진 골반저근의 반응을 되살리고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며 개인의 상태와 근육 기능 평가를 바탕으로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3단계, 앞선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개선이 미미하거나 요실금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매우 크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슬링 수술과 같이 비교적 간단하고
안전한 수술로도 요실금을 완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은 골반저근을 지지하는 인대를 보강하거나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이 새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요실금 환자분들은 1단계인 운동과 생활요법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을 개선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3개월 동안 지치지 않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성실한 노력이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요실금은 부끄러움의 이름이 아닙니다. 요실금은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이제는 당신의 건강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솔직하고 간절한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당신이 오늘부터 단 10분이라도 실천한다면 당신의 몸은 반드시 그 노력을 기억하고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답할 겁니다. 팬티를 적시는 것은 당신의 피할 수 없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몸에 무관심하고 움직이지 않는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거나 숨지 마세요. 당당히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 말하세요. 나는 내 몸을 되찾고 있고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작은 결심과 실천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마른 팬티로 시작되는 그 상쾌하고 자신감 넘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모든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